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끔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AP, 이컨, 마이크로, 매크로 주변에서 쉽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듣기로 결정했고 했는데 저희 아이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또는 학생 본인일 수도 있겠죠. 내 친구가 쉽다고 해가지고 난 들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AP 마이크로 매크로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어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왜 이게 없죠? 해가지고 억지로 여는 경우가 보통 있더라고요. 그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의 그 인포를 보면은 뭐 political science 이쪽 강의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AP 마이크로 매크로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본인들도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약간 악명이 높은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학교 사이즈가 커가지고 AP 마이크로 매크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랜덤리 어사인 될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경우는 예외를 치고 아주 조그만 학교에 이제 막 AP 마이크로 매크로를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백그라운드가 이코노믹스가 아니다, 또는 조금 이제 제너럴스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경영대 출신이 아닌데 이제 AP 마이크로 매크로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선생님인 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또는 자녀분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을 탓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경제학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도 해요. 그래서 study of the assump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정의 학문. 왜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는 사실은 다 모든 사람이 소비자예요. 소비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가정을 하냐면은 소비자는 레셔널하다. 레셔널하다는 거는 이성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어썸션이 없으면은 애초에 소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좀 더 나아가지고 몰라도 되지만 뭐 behavioral economics라고 해서 행동 경제 이런 때는 이제 사람이 rational하지 않다, 이성적이 않은 경우가 많더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AP 마이크로 매크로 공부할 때는 다 가정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을 못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이 이성적이지?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은 거 많이 봤는데, 뭐 크라임, 뭐 범죄도 일어나고 뭐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사람이 이성적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저도 가끔 신날 때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건드려주는 거죠. 왜 그런 가정이 시작됐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 시험을 AP 마이크로 매크로를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은 아주 클리어해요. 그냥 학교에서 5점 받고 A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전공을 할지 말할지 그건 나중 얘기고, 그냥 5점 받고 A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자꾸 질문을 한다? 좋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AP 마이크로 매크로 둘 다 수학이랑 그 겹치는 그 캐릭터리스틱이 있거든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앞에 이미 한번 어그러졌어요. 경제학 이런 가정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질문 던지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좋지만 그 문제 풀고 이런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부분이 잘 안 돼 있는데 뒤에 부분으로 넘어간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꽤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제가 왜 그런지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납득을 시켜주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의 성향이 항상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야.
왜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 아주 좋은 태도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고 고전하는 것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이제 유닛 1이라든지 유닛 2 이제 첫 번째 챕터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나는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은 별 문제 없이 이제 따라올 수 있고, 근데 왜 그런 건데 도대체 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학생들은 좋은 태도지만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렇지만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는 되게 고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전 내용을 잘 까먹는 경우, 이제 학생들도 보통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공부하면은 다 까먹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짧은 거죠.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잘하는데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은 포맷이 돼버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은 수학과 비슷한 면이 앞에 걸 모르면은 뒤에 거를 공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 이전 내용을 이미 까먹어 버렸다면은 그걸 다시 다 리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잘 안 되면은 나는 그 미드텀 1하고 미드텀 2, 중간고사 1하고 중간고사 2가 이게 오버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공부 안 하고 다 까먹은 상태로 미드텀 2를 봤는데 앞에 게 연결돼서 나왔어.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중간고사 미드텀 1에서 점수를 잘 받은 학생, 막 90점, 뭐 100점 가까이 받은 학생이 세컨 미드텀을 보면은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험이 이제 겹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 게 까먹은 학생들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이제 점수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앞에 내용을 잘 까먹고 공부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리콜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래서 이제 쉽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문제 애초에 시작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죠. 쉽다고 한다는 게 뭐죠? 주변에 아이가 5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항상 말하는 거는 동양인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고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커뮤니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때 그들이 쉽다고 한다고 해서 쉬운 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원래 똑똑한 아이고 잘하는 아이니까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아이 또는 본인도 똑같을까? 저가 이제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학생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고 공부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니까 그렇게 쉽다고 하다고 이제 덜컥 이제 너무 쉽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